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예후가 안 좋은 종골 견혈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골골절은 그렇지 않아도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종골골절 자체가 고에너지 손상이기 때문에 조각이 대부분 여러 조각, 산산조각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산조각이 나 있다는 경우는 이야기는 골절 회복에 의해서 두 가지 면에서 안 좋은데요. 일단은 너무 여러 조각이 나 있다 보니까 원형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여러 조각 나 있으면 조각이 다 작지 않습니까? 작은 조각을 뼈가 붙을 때까지 고정을 하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큰 조각들은 철판도 박을 수 있고 나사도 박을 수 있지만 작은 조각은 작은 나사밖에 못 박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산조각 난 골절을 맞출 때에는 조각이 많고 고정이 쉽지 않은 게 문제인데, 대부분의 종골골절은 고에너지 손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후가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종골견혈골절은 예후가 더 안 좋아요. 종골골절 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종골의 견혈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종골에는 이렇게 아킬레스 힘줄이 붙습니다. 이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부위가 뽑혀져 나가는 양상의 골절을 종골의 견혈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조각이 많고 고정이 쉽지 않고 작아서 단단하게 고정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아킬레스 힘줄이 붙어서 이거를 계속 뽑는 힘을 주니까 얘가 단단하게 고정이 안 돼 있으면 금방 뽑혀 나가서 뼈가 붙지도 않고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그래서 수술을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골견혈골절은 종골골절 중에서도 그 예후가 안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종골견혈골절은 대부분 종골골절 중에서도 정말 더 고에너지 손상이에요. 종골골절 자체가 고에너지 손상인데 종골견혈골절은 더 고에너지 손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손상이 같이 동반이 많이 돼요. 그래서 골절도 치료해야지, 이것도 어려운 골절 치료인데 피부 손상까지 해결을 해야 되니 그 예후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종골견혈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0대 남성 종골견혈골절 환자가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아킬레스 힘줄이 붙고요. 이 부위가 뽑혀져 나간 것처럼 위로 뽑혀 올라갔죠. 그리고 이게 고에너지 손상이다 보니까 피부도 이렇게 괴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저에게 왔고요. 수술 후 6개월째에 다행히 뼈가 잘 붙고 피부 손상도 잘 나은 상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골의 견혈골절 환자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어떻게 다쳤냐면 40대 남성이 등산하다가 낙상하면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사선 검사를 했더니 종골의 견혈골절 소견이 보였어요. 원래 뼈는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아킬레스 힘줄이 붙습니다. 근데 뼈가 부서지면서 이 아킬레스 힘줄이 당겨지니까 이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부위가 위로 뽑혀져 올라간 거죠. 이러한 골절 형태는 대부분 큰 힘을 받기 때문에 피부 및 피하 조직에 괴사가 같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이런 부위에 또 괴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괴사가 동반된 종골견혈골절은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피부가 한번 괴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발이 계속 부어 있으면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질 않기 때문에 피부 괴사가 점점 더 번집니다. 근데 이 발에 붓기는 또 이렇게 뼈가 어긋나 있으면 가라앉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긋난 거를 빨리 만져서 발에 붓기를 빼야 피부 괴사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 괴사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빨리 수술해서 뼈를 붙여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수술 안 해도 이 뼈는 붙느냐? 절대 안 붙습니다. 일단은 그냥 둬가지고서는 아킬레스 힘줄이 당겨져서 뽑혀 올라간 이 뼈는 다시 원상복구, 원래대로 다시 내려오질 않고요. 밖에서 수술적인 방법 외에 손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상태로 뽑혀진 상태로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붙질 않아요. 계속 아킬레스 힘줄이 당기면서 얘가 붙을만 하면 띄워놓고 붙을만 하면 띄워놓기 때문에 나사나 이런 걸로 수술적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지 않으면 저건 절대로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종골의 견혈골절은 뼈를 붙이기 위해서도, 뼈의 원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피부의 괴사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희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인 거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골견혈골절 환자의 수술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냐, 뭘 목표로 해야 되냐? 일단 빨리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붓기가 계속 붙게 되면 피부 괴사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피부 괴사 부위가 수술을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골절편의 고정을 가능한 단단하게 해야 된다. 아킬레스 힘줄이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힘줄이다 보니까 얘가 뽑는 힘을 하다 보면 그냥 나사 한두 개 박아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골절편의 고정을 가능한 단단하게 해서 아킬레스 힘줄이 당기는 힘을 이길 수 있게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 절개선을 피부 손상 부위를 피해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피부 손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편하게 하자고 절개선을 여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넣게 되면 낫질 않아요. 낫질 않는 게 아니라 피부 여기가 다 죽어버려요. 피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피해서 이런 식으로 절개선을 넣어서 했고요. 골절편을 가능한 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굵은 나사 4개를 서로 교차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골절편을 꽉 조여놨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입원 당일날, 저한테 외래온 당일날 입원해서 다음날 수술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한 거죠.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입원은 최소 일주일 필요해요. 피부 괴사 부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최소 일주일이 필요하고, 마취는 발과 발목 마취를 하고 저희가 재워드리고요. 통증 조절은 정맥 무통주사와 신경 무통주사를 같이 해서 통증을 확실하게 조절을 합니다. 6주 통기부스를 하고 6주 보조기 하고요. 수술 후 3에서 6개월 사이에 대부분 일상생활에 복귀를 합니다. 순조롭게 낫게 되면. 다행히 이 환자도 한번 이거를 맞추고 나사를 고정한 다음에 6개월째에 그 나사 고정이 잘 유지가 되면서 뼈가 붙은 게 확인이 됐고요. 피부 괴사 부위는 수술 후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발에 붓기가 빠지면서.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2차로 아무 일 없이 2차 회복이 잘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에 이렇게 잘 걷는 모습과, 그리고 두 발로 까치발하고 이제 한 발로도 이렇게 까치발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킬레스 힘줄의 기능도 돌아왔고 뼈도 잘 붙은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후가 안 좋은 종골의 견열골절은 아킬레스가 붙는 부위가 종골골절에서 뽑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고에너지의 종골골절에 속하고 피부 연부조직 손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같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수술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해서 피부의 괴사의 그 범위를 줄여야 되고, 단단하게 수술을 해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해야 되고, 피부 괴사 부위를 피해서 저희가 절개선을 넣고 고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수술의 과정은 발과 발목만 마취만 하고 저희가 재워드리면 되고요. 최소 일주일을 입원해야 돼요. 피부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 6주 통기부스하고 6주 보조기하고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부분 일상생활에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종골의 골절 중에서도 종골의 견열골절은 그 예후가 안 좋지만, 지금 보시는 환자분처럼 뭐 완벽하진 못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자마자 적극적으로 좋은 병원을 선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분명히 원래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고, 이 동영상은 제 생각을 환자분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고자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지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